우선 제 구체적인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랜만에 한밭대전에 와서 여러 기자분들하고 말씀하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50년이 아니라 거의 60년 가까이 됩니다. 50몇 년 전에 대전 기술교육단에서 공군 소위 훈련을 받았고 여기서 또 한 몇 개월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비역 공군 중입니다. 그래서 대전과는 각별한 그 향수와 추억이 있고 특히 제 선조 고조부가 한말에 전라남도 나간으로 귀향을 가시기 전에까지 제 14대조부터 5대조까지 충청북도 음성군 생경면 말마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충남북을 거리 가리지 않고 생각하면 충청도는 제 뿌리입니다. 그래서 말마리에는 지금도 제 선영이 한 2만 평 있고 한때는 한 300여 호 살았는데 지금 한 100여 호 남짓 산다고 합니다. 매년 거기 시제를 지내러 가고 제가 세운 비석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제가 충청북도를 뿌리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번에 제가 늦게나마 대통령 선거에 나온 몇 가지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14명 중에서 제가 최고령자입니다. 79세인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16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것으로 나이를 따지자면 63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군대에 간 것을 뭐 썩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4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에서 한 20년 정도 빼주시면 군대 가지 않고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하고 맞먹는 것이어서 한 60대 요새 60대 전후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뭐 제가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만 정신적으로 비슷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단순한 선거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 6.25 전쟁으로 비롯됐던 동서냉전이 이제 그 마지막 종장을 향해서 한반도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로 결판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동서냉전이 한참 진행되다가 1980년경에 고르바초프의 소련이 등장하면서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에 논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 물리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공산주의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드노스트 이걸 벌려서 공산주의 체제를 슬그머니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론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경제와 생산 수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의 철학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구세제 체제 CCCP가 무너지고 러시아 공화국으로 바꿔진 겁니다. 다행히 그것이 변화질 때 그 폭력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는 의미에서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고르바초프는 한 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도 인류 역사에 상당히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단 세계사적으로 정리가 된 공산주의 왜 그 아류가 한국에서는 한반도의 북단에
거의 중세의 전제주의 형태로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의 역사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봐서 전 세계에 옛날에 중세적인 세습 왕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무슨 백두혈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도 속된 말을 말해서 경주 김가라고 해서 제가 조계장을 10년이나 했습니다. 10년이라고 대법원에 가서 이제 제 족보 틀린 사람들한테 증언다가 이거 가짜 정보요, 진짜 정보요 하고 혈통을 상당히 따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어떻게 해방 전에 항일 독립투쟁에 좀 가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백두혈통이라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북반부에 2,400만 우리 동포들을 저렇게 고난과 학대 속에서 소위 솔제니친이 썼던 수용소 군도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그렇게 주민을 끌고 가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 물리대를 다니면서 뭐 우연찮게 친구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떠밀려서 대모 왕초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모는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도 많이 끌려다니고 동대문 경찰서는 뭐 수십 번 끌려다녔습니다만은 저를 사상적으로 의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공군 소위 통과가 됐죠. 그래서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중앙정보부가 제 여권 갱신을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무국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직전에 6.29 선언 때 제가 간신히 15년 몇 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까 제가 오늘 레코드라는 것이 이번에 출마한 사람 중에 가장 최고령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해외 망명에서 돌아온 가장 마지막 망명가입니다. 제가 가장 늦게 돌아왔습니다. 좀 악질 취급을 받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늦게나마 어떻게 뭐 제가 전공이 정치학이기 때문에 정치 근처에 얼쩡거리다가 재선을 했을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특명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하나의 레코드인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소위 남조선 국회의원으로 북한을 최초로 방문한 제가 남조선 국회의원입니다. 그 전에 두어 사람이 거기를 갔습니다. 예를 들면 서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몰래 갔다가 국가보안부로 감옥살이 가고 뭐 이런 적이 있고, 조세영 의원이 함흥에 있었던 IPU 총회에 2박 3일로 이렇게 통과 얘기로 갔다 온 적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이 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옛날 학생운동 시절에 약간의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목가적인 민족 해방에 대한 환상, 저는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또 않았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민주화운동 시절에 교류가 아주 짙었던 김대중 선생에게, 저는 그 양반이 대통령이었지만은 한 40년 관계를 가졌던 통에 사석에서는 그냥 선생님이 하고 부릅니다. 청와대에 가서 제가 뭐 보고를 하면서 북한에 그 돈 지원하고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하고 뭐 1시간 이상으로 이제 이런저런 보고를 하면서 도저히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좀 험한 소리로 가끔 어디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아니 선생님이 이거 너무 서두는 것이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서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남북한의 정상회담과 남북의 협상 타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권 말기에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약속을 했지만 끝나버리니까 유해무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시작하는 전반기에 해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이 2년 차였거든요. 그게 3년 차 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늦지 않으니까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북한이 고난의 시대의 마지막을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만 더 버티면 김정일이가 손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되 관계를 유지하되 조금씩 지원하고 500만 원, 1000만 불 이렇게 큰 돈을 주지 마십시오. 가는 곳마다 캐시를 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김대중의 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그런지 별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건 지금까지 공개는 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돈을 보내면 선생님이 반드시 부메랑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햇볕 정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햇볕 정책 사계론자입니다. 봄, 여름, 겨울에 따라서 능신능굴하게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40년 동안 자기를 모셨고 그 양반이 대통령 처음 나왔을 때 첫 번째 출마했을 때 제가 공보비서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꾸준하게 그 양반을 모셨고 두 번의 망명을 다 제가 수발을 한 사람인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것은 양보하죠. 그러나 이걸 양보할 경우에 나중에 제가 분명히 역사적인 문책을 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양성길이하고 김성일이 두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일본 애들이 전쟁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는 걸 따져가고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나중에 욕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양보를 못했죠. 그래서 그때 결별했습니다. 40년 정치적인 관계를 결별했는데 제가 이제 점잖은 처지이기 때문에 제가 팽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와서 그 후에 한 8년 가까이를 굉장한 정치적 고난을 겪으면서 공천도 못 받고 제가 우스운 얘기로 또 하나 레코드를 얘기하자면 자랑은 아닙니다만 15대 때 제가 전국 최고 득표했습니다. 90.8%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천을 안 주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웃기는 사람으로 한 8년 살다가 나중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2012년에 대기를 했을 때 문재인 후보가 자기가 당선되면 NLL을 열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NLL을 열면 북한의 어부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어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무방비 상태로 국방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하나갑 대표하고 한광호 제 셋이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2012년 박근혜 캠프에 가담해서 지금까지 딱 10년입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한 1년여 모셨고 자유총연맹에 가서 2년 동안 총재 노릇을 했는데 물론 강력한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선거로 이긴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480여 명의 대의원이 만만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제 대선배인 이동복이라고 있죠. 이동복이라는 남북 적십자회담 대표, 수석대표 그 양반 떨어졌어요 선거에. 허준영이라는 경찰청장 출신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1년 자녀 임기를 채우면서 전국의 조직을 강화한 압도적인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판에 들어가서 제가 선거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저를 이것저것 요새 유행하는 소위 법인카드 운운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건 다 지나가 버리고 말하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지난 5년 몇 개월 동안 5년 동안 광화문 세력의 주요 연설을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의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긴 했습니다만 그 양반의 신앙이 뭔지는 잘 모르고 다만 광화문 세력의 주요한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제가 뜻이 맞았기 때문에 같이 지내는데
재원의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까지 선출 압도적으로 됐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80% 이상, 75, 대구는 71 뭐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윤석열 후보를 그냥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그냥 단일화를 하자.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조건을 하나 그런데 이것만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해달라. 근데 이것은 어떤 사죄냐면요. 저는 탄핵 전 과정의 책임을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는 거 아니올시다. 다른 양반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탄핵이야 국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한 것도 국회도 그때는 뭐라고 할까 신한국당 쪽이 한 것이 아니라 야당 쪽에 김무성하고 유승민이가 한 겁니다. 62명이. 그 양반들이 성을 가지고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문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탄핵 책임에 대해서 윤석열은 책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간 것도 윤석열 후보가 아무 책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사법적으로 처리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부여된 예를 들면 10가지, 9가지가 되는데 9가지라고 9가지 혐의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를 했습니다. 방금도 제가 이재수 장군 무역을 참배하고 봤습니다만 그 양반도 육군 중장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자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수 장군만큼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과도한 수사를 해가지고 30년 플러스 15년 45년에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검사가 어떤 사람에게 5개의 혐의를 가지고 구형을 했는데 5개가 다 무혐의가 됐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기소 구형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어떤 거 하나를 5년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2년이나 3년이나 1개월이나 실형을 엄포했다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전혀 혐의가 없다고 다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로서는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2년에 형을 받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정유라에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말을 3피를 빌려주라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을 준 것도 아닙니다. 족보는 삼성에 있는 족보를 빌려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유라는 그것도 국가대표급 선수고 금메달도 받았어요. 빌려달라고 얘기할 만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실 사건을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 모릅니다. 빌려달라는 말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묵시적인 청탁. 우리나라 참 세종대학에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묵시적 청탁. 간접적 뇌물. 경제적 공동체라는 저도 한글에 있어서는 여러분 언론인 앞에서 너무 자랑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도 언론인 행사를 미국에서 많이 했습니다. 신문사 사장을 11년 했으니까 나는 그런 단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22년을 선고받게 만들었어요. 이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고 할지라도 이걸 사과를 해야만 제가 5년 동안 광화문에서 그렇게 외치고 슬피 울면서 찬 겨울 바닥을 무시하자 무릅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 불렀던 그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이 나이에 벼슬을 하려고 윤석열이한테 무조건 가서 뭘 합니까? 이걸 합시다 하니까 정광훈 목사가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그 운영한다는 운영 자금도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저도 성깔이 제대로 없는 사람이 아닌데 다행스럽게 제가 그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건국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그 양반이 한 그 욕을 직접적으로 안 듣게 됐어요. 그래서 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상당히 참을성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돼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욕을 엄청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어버리고 말았는데 요새 그 양반도 그 양반이 욕하고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광훈 목사는 뭐 제가 틈틈이 그 얘기 합니다만 그가 광화문에 이 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청중을 동원한 그런 좀 불세출의 역량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무조건 처음부터 지지하는 것은 그 양반의 정치적 선택에서 좀 순진해요. 순수해요. 그래서 뭐 언젠가 또 같이 만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여간 그것 때문에 제가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에서 그냥 사퇴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 계시는 우리 박사구 대표께서 김종필 선생의 정신과 뜻이 어린 신 자유민주연합 대통령 후보로 저를 초빙을 해줘서 감사히 받고 하다 보니까 충청도에 대한 뿌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입이 있어서 이것도 신의 은총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저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다 읽은 것은 좀 지루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저에게 하문해 주시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자유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JP 어르신의 어떤 그 뜻을 이어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충청권의 뿌리라고 하는 장면을 다시 이제 복원시키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뭐 부분적으로 맞습니다만 그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필 선생을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뭐 대학에 존경하는 선배이시기도 하고 그 양반이 멋쟁이거든요. 예술과 뭐 이런 것도 받고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삼김 중에서 지식은 김정필 씨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양반이 대통령을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그 양반을 혁명가 김종필로 생각합니다. 5.16을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 박 대통령 치하에서 제2인자로 사시다가 또 그렇게 보면 반대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 외유도 하고 그러다가 무리하지 않고 자기의 그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 양반이 뭐 이방원이처럼 뭐 일을 벌였다면 복잡해졌을 거예요.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운명을 수용하고 그 양반은 내가 바둑도 띄워본 적이 있는데 멋쟁이에요. 제가 쓴 김영욱 회고록 책에도 JP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제 심정이 다 표현되어 있는데 그는 혁명가입니다. 그런데 그 혁명가라는 것은 그 돈 쓰고 조직 만들어가고 대통령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양반이 직계 부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양반도 사상적인 갈등을 학생 시절에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극복하고 또 자기하고 사상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김대중 씨하고 같이 DJP를 만들고 그래서 정권을 끌어가고 그리고 또 그때는 같은 캠프 안에 있으면서도 또 군부 세력하고는 약간의 긴장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푸는 지혜로운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양반의 정치 사상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 박사구 대표가 그 제의를 하셨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적당한 단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군소정당, 그 현역이 없는 정당이 한 30여 개 되는데 별정당이 다 있습니다. 별정당이 다 있는데 한 대여섯 군데서 저한테 그 오퍼가 왔어요. 오퍼가 왔는데 사실은 우리 박서구 대표님 하기 전에 어떤 내하고 좀 깊이 관계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당 홈피로 보니까 어마뜨거나 별거 다 벌어졌더라고요. 사태가. 그래서 이거 그만두자고 해서 중단하고 있는 차제에 그 전에 잠깐 만나 뵀던 박서구 대표가 아직도 저에게 관심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열심히 달라붙었어요. 네?
달라붙어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쾌하게 받아주셔서 적어도 이 정당은 충청남북도 대전을 본산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JP가 가지는 철학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 민주당 할 때 참민연을 잘 아니까 그리고 DJP 같이 해가지고 총리하고 이한동 뭐 이런 분들은 제가 다 많이 어울려서 살아서 저는 이제 민주당의 중도 우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중도 우파가 거의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3선 4선 하는 사람들은 골프나 치고 살고 그래 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이제 그럴 만한 나이 현실적으로 됐지만 정신적으로는 적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우연히 이제 광화문에 가서 마이크를 잡는 것 때문에 현재 광화문에 대한 대변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서 적어도 광화문 사람들이 한 4,500만 명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것을 풀지 않고는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떠밀려 나오는 기분입니다. 사실은 슬그머니 빠지고 싶은데 뭐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너 끝끝이 안 가면 너 비겁한 사나이다. 그래서 나서 보니까 이것도 내가 충분히 인생의 역량을 동원해서 충실히 옛날 책을 썼던 것처럼 할 만한 일이다 하고 보람을 느끼고 또 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간신히 등록을 할 돈밖에 다 긁어서 등록할 돈밖에 없었는데 그걸 조금씩 이렇게 펀드를 가지고 저를 이어주는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요새의 제 삶 자체가 하나의 경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놓고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이제 유세차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유세차를 아무리 줄여도 돈이 얼마 1억 얼마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1억짜리 펀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참 세상은 이렇게 경이로운 삶도 있구나.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기도해라니까 내가 기도 덕분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좀 신앙심이 좀 부족한 건 고백합니다만은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1, 2번을 이기겠냐?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가 불의를 향해서 투쟁을 선포하는 순간이 정의에게는 승리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요새 한 2, 3주 동안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런 제목이 나와 있는 거 보았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헌정 질서가 수립되고 대통령 선거가 19번이나 돼서 지금 20번째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토록 모든 조건에서 대통령 후보 답지 못한 사람이 나서서 설치는 선거는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회창 후보를 개인적으로 잘합니다. 잘합니다.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하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제게 원수지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예를 들면 노무현하고 붙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대통령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김종필 선생이나 이회창 선생이나 뭐 누구든지 간에 다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두 사람에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두 사람 다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뭐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니들이 그런 거 뽑아놓고 그런 거 찍으라고 하면서 딴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요. 나는 제3의 대안으로 김경재가 있습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고 이 시대의 정신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를 찍지 않고는 못 비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랑할 건 특별히 없습니다만 크게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8년, 10년 동안 현실 정치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무슨 경제적으로 누구 돈을 받고 어쩌고 자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런데 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담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무슨 방송하면서 제가 세상 떠난 우리 집사람이 도와갖고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저거 보태서 한 21억이나 22억 재산이 있는데 아니 성남시장하고 경기도 관차서를 그렇게 맹렬하게 힘있게 한 이재명이가 어떻게 32억밖에 돈이 없을까? 저는 그 정도 경력을 했다면 착실하게 해도 한 5, 60억은 있었어야 하는데 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신통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고 이념적으로 문제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조 바이든하고 제가 잘 아는 친구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내가 그걸 또 주장하는 게 창피해서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그리고 여기 돌아와서 벌써 30년 가까이 됐는데 크리스마스 카드 보낸 적도 없고 전화도 보낸 적도 없고 해서 뭐 잊어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간 미국에 살 때는 제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그래서 조하고 저는 이제 경제 발음에서 제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조에 아직도 제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유펜 대학 친구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저하고 유펜 동창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내셔널 인터레스트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하고 상대하는 데서는 아마 제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가끔 제가 DMZ 공동 개발하는 여러분이 혹시 아시겠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핸들할 자신이 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처럼 쩔쩔 매려가고 절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청와대 주인이 되는 자격을 얻었다면 당장 미국에 쫓아가서 조 바이든 만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핵무기 안 주려면 우리가 핵무기 개발할 테니까 니들 그 NPT 그 제한조치 풀어라. 왜 우리가 북한한테 쩔쩔 매기면 되냐? 책상 치고 얘기해야죠. 사실은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옛날 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이 그 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하다가 제거당했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희수 박사 얘기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국한테 내놓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게 전술 전략 갖다가 정확하게 나와서 김정은이가 큰 소리 못 치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뭐냐 이게요. 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중도 좌파 애들도 그쪽에서 자꾸 공작하니까 전부 얘들이 주사파로 변하잖아요. 이런 건 사정없이 법치로 잡아야 합니다.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민주노총이라는 애들이 쥐들의 생업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지 쥐들이 국가보안법 없애라고 왜 정치에 가담합니까? 이걸 왜 가만 놔둡니까? 당연히 법치로 잡아야죠. 그리고 민주노총이니 정교진 이런 애들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면서 갈봅니다. 그거 가만 놔두면 쥐들이 센 놈들이 나오면 함부로 안 합니다. 나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유리시키고 분리시켜서 그들이 고유의 직분에 충실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해야죠. 그래서 법치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대장동이 물론 윤석열 후보도 별의별 사건 많이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니 뭐냐 얘기 다 할 거 없이 그러고도 그냥 쓱쓱 지나가는 이런 사회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하고 혹시 이 문제를 얘기해서 손해를 볼 줄 모르지만 지방자치의 그 방만함 이것도 좀 잡아야 합니다.
저는 지방자치 의원들이 나와서 맨날 시장 군수 잡아가지고 자기 이권 운동이나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생길 하나도 순천시에서 시의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걔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 한심해요. 이거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가 이거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지방자치를 군의원 이런 것을 좀 없애고 도의원급을 좀 확장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 예를 들면 도의원이 충청남도에 50명이라고 한다면 군의원 이런 걸 좀 없애는데 도의원을 한 100명이나 150명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에서 지방자치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부패하고 연결돼 있어. 아유, 난 쉽게 말해서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조선 사람들이 이 부패, 이 연결되는 것은 세계적이야. 세계적. 그래서 이런 것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나와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1, 제2후보에 대해서, 찍기 어려운 사람, 김경재째 찍어주시오. 내가 국방 단단히 하겠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잔뜩 써 있습니다. 이상로 박사도 있고 또 우리 모 정당의 정책에 의장하는 사람이 오늘 오후에 저하고 조인합니다. 그 사람이 그 요코스카에 있는 미 칠함대를 이쪽으로 끌어오는 아이디어를 저한테 제공해 준 사람입니다. 이것이요 쉽게 보이지만 한국의 경제와 군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여러분 아시죠? 푸틴 대통령이 유엔 본부를 서울 용산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그게 재밌는 제안인데 그것이 제 DMZ 제안하고 좀 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은 러시아 사람들이 뉴욕 본부에 뭐 하러 가면 여권도 막 퇴쳐놓고 어쩌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유엔 본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스위스 제네바에는 이제 의료 문제, 전쟁 문제, 레퓨지 문제 이런 거 취급하는 데가 있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는 IAEA 핵무기 다루는 데가 있고 아프리카 나이로비 케냐에는 인종과 종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유엔의 가장 중요한 다른 하나의 이슈가 기후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 환경. 그래서 지금 이 인천에서도 기후관계 유엔 사무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문점 쪽에 기후, 북한에서 중국에서 날리는 그 매연 이런 걸 해결하는 석탄화 이런 걸 해결하는 유엔 사무국을 그쪽에 세우고 싶은데 부친은 유엔 본부를 옮기자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좀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제5 유엔 사무국을 한반도 중심에 세우고 이것을 인천에서 금강산을 잇는 그 지대를 월드 피스존으로 만들면 북한도 좀 잘 먹게 살고 쟤들도 잘 먹고 배가 뜨뜻해지면요 공산주의 뭐니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몰래 우리나라 드라마 보고 난리 치잖아요. 가서 보면 남한에 대한 향수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2,400만 동포도 우리 국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는 반란 집단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당당하게 북한을 상대해야 합니다. 아니 벨레스틱 하나 싼다고 해갖고 막 발발 떨고 막 초소 다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종전선언이 됩니까? 저는 웃기는 소리야, 웃기는 소리. 정책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청도가 보통 선거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기를 만들어 주시면 저에게는 우선 자유총연맹 350만의 강력한 후원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대학 동창 박종원인가 하는 사람을 갖다 세웠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몸이 약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약했던 모양인데 이 양반이 막 문재인만 PR을 하니까 자유총연맹 사람들이 그냥 옛날 총 들고 무찌르자 오랑캐 싸움하는 사람들도 별사람이 다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유리된 감정이 저에게
올것이 돌아와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한 3, 40명이 저한테 항상 전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태종하고도 제가 그 가장 높은 지도자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인데 요새 천태종이 너무 세다고 하니까 막 이인영이도 가고 윤석열도 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내가 원명 스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저에게 아직도 사랑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국민혁명당 사람들도 정광훈 목사하고 좀 갈리긴 했지만 아직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광훈 목사도 필요하면 제가 잘 화해하겠습니다. 화해하고 그 양반이 요새 좀 실수를 해갖고 그저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해서 좀 그냥 터지는 말로 좀 말을 실수해가지고 공경을 겪는데 제가 생각에는 지금 좀 후회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제가 어떤 분의 제보를 가지고 제 동영상에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이가 만든 지금 선거대책위원회에 30명의 그 간부 중에서 28명이 검사예요. 두 사람은 판사예요. 조호영이하고 김기현이. 그래서 판사는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검사를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검사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거 아닙니까? 감옥 쏘는 거? 그러니까 이 대장동에서 야보처 양아지처럼 돈 뜯어먹는 사람보다 인간적으로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이 이윤복이라는 책 보셨죠? 이재명, 윤석열 복이라는 책 누가 쓴 거 나온 거 바로 거기에 나온 겁니다. 윤석열이가 가담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 그것이 이재명이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 여러분이 점잖게 중심을 가지고 쳐다보세요.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법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 강화, 일본과는 새로운 대화의 문을 열고 왜 일본하고 그걸 못합니까? 지금 일본가로서 죽창가만 조국이처럼 부르면 일본이 되는 겁니까? 보세요. 일본하고 미국은 2차 대전 때 서로 원자탄을 던지고 주고받은 원수 아닙니까? 지금도 가장 친한 동맹 아닙니까? 외교는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강력한 우군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외놈하고 요구하면서 말이지 막 무찌르자 일본 놈하고 축창가족 싸우면 동학 농민의 입장을 세워가지고는 이건 현대 정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본을 올리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약에 있습니다만은 인천에서 당진 쪽까지 해저터널을 두르면 10분 만에 인천공항에서 당진을 오서 대전에는 30분만 옵니다. 그래서 그 충청도가 사실상의 세종시와 끝나고 제가 세종시 갈 예정입니다만 대전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중심 내장이 됩니다. 내장. 이 지도로 보면 토끼로 보면 내장이 되는데 그런 게 있고 또 육군사관학교 이쪽으로 오게 되는 아이들 또 다른 사람이 뺏어가려고 그러죠. 육사는 논산훈련소 그 근처로 오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꿀린 게 뭡니까? 이거 미사일 쏘가지고 우주를 장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공 우주국 이런 것이 여기 한밭에 있어야죠. 한밭 큰 밭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역 공약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대충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리고 양도세 이런 거 내리고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이래요. 저도 이 정치학을 했습니다만 정치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경제학은 이런 뜻입니다. 아파트가 급이 많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많이 낸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얘기했잖아요. 세금에는 부동산의 100%이 초과이익 전부 다 세금으로 다 거대한다고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미친놈이요? 그러고 싸움했다는 거예요. 그 김동연이가 충북 음성의 말마리에 저하고 같은
형제뻘입니다. 저는 원래 이름이 김동옥입니다. 그래서 아마 따져보면 한 몇십 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경제라는 것은 부동산이 오르면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할 때 세금이 5천만 원인데 20억으로 팔면 세금이 2억이 된단 말이야. 그럼 요 세금을 뜯어먹어 가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내리면 이 거래가 하나 될 거 4개, 6개, 8개로 많이 늘어납니다. 적은 세금을 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세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줄이고 법인세 줄이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얘들은 그걸 걷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정치적으로 막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고 사람들이 앉아서 돈 받으면 전부 돌아다니고 여행을 바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시장경제에 맡겨야 합니다. 부동산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것도 중축, 개축을 다 시키게 만들지 왜 안 합니까? 저는 전 세계 많은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덕분에, 망명가 덕분에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별거 다 봐요. 예를 들면 시카고에 시카고 트리뷴이 있는 거리가 탁 나오는데 건물이 전부 다릅니다. 조각 같아요. 현대판, 구라파판, 바로크판 전부 건물은 건물 구경만 해도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한강만큼 좋은 자원이 없어요. 여러분 파리 가보셨어요? 파리 미라보다리가 있는 그 세느강 거기에 요렇게 좁아요. 그 요렇게 노란 녹조예요. 물이 안 흘려가지고 냄새 풀풀 나요. 나 프랑스 사람들 화내겠지만 그걸 보고 가만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요. 그에 비해서 한강은요 적어도 4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원 관리가 잘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좋은 마천루와 스카이라인을 세우면 세계적인 관광이 됩니다. 세계적인 관광이. 뉴욕 내가 마천루에서도 많이 오래 살았죠. 제가. 근데 거기는 이제 바닷물이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도 오래 건물이 돼갖고 이제 낡아가지고 복잡해요. 근데 한강 같은 데 잘 세우면 한강은 이쪽에 여의도에서 이렇게 해서 인천에서 바닷물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빠지고 야, 이거 만들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맡겨주십시오. 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젊은이들이 왜 우리는 집 안 주느냐고 그 소리 뺑뺑 치는데 나는 그 젊은이들 보고 야단칩니다. 건방지게 네가 뭐 태어날 때부터 집을 가져야 한다는 권리를 태어나고 나서 우리는 자취방 하나를 못 얻어서 쩔쩔맸어. 고생을 하고 살고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노력했던 걸 생각해야지. 어? 갑자기 왜 우리 뭐 안 주느냐. 물론 걔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에게 이념 교육과 민주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우리도 손흥민이도 되고 방탄소년단도 되고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저는 이 국악 K-팝 중에서 국악도 세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오페라 그런 거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아주 버릇처럼 많이 다니고 제가 필라델피아 살 때 그 유진 올만디의 필라델피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시즌 티켓을 한 6, 7년 받아가지고 제 집사람이 맨날 가서 내가 꾸벅꾸벅 졸면서 그걸 많이 들어요. 아이가 뭐 그냥 뭐 브람스니 뭐니 그냥 귀에 짝이 있어. 그러면서도 한국의 마당곡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한국 민족과 한국 문화의 세계화. 21세기의 동북아시아 시대입니다. 21세기의 동북아 시대에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지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국수주의로 그냥 재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근데 요 모양 요 꼴로 대장동이나 하고 사람 적폐청산한다고 보복이나 하고 이건 김정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김정은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좌파라는 건 죽기 설기로 앉아서 아침 저녁으로 막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막 혼수하고 산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 뒤집어 엎을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유주의자에게 국민이 맡겨줬는데 충청 도민들이 마음을 탁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조도 4대조까지 여기 전까지 사시고 해서 충청에 남다른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주는 경상북도 안동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 제가 아이덴티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기울이지 않고 나라를 잘 발전시키고, 북한에 가서도요, 제가 금방 얘기입니다만 북한에 가서도 제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아무개 고모부 죽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상당히 남한하고 같이 어울려서 나라를 열자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그건 친족간의 싸움이죠. 저 영계수문 밑에 아들 남생, 남상, 남건이 싸움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제 선조의 하나인 김춘주가 북한에 가서 사만통일합시다. 그러니까 명계수문가 이 새끼 미친놈이 하나 왔네. 감옥소에 넣어버렸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결국 사만통일은 김춘주가 시키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부메랑이 와서.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과 윤석열보다 훨씬 더 나라를 잘 끌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사람은 많지 않고 돈도 짤짤 매지만은, 그러나 그런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 한문하실 거 없으시죠?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경제 문제, 주식 문제, 비트코인 문제, 그런 거 다 머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여기 앉아서 경제 문제 얘기해봤자 시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한 20여일 동안 꾸준히 제가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또 제 자문들하고 다 협의하고 그리고 정했는데, 적어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난 다음에 12곡식을 따져야 하니까 이것이 체제전쟁이다. 체제전쟁. 정책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 자기 돈도 아닌데 말이야. 돈 나 이거 50조 내, 나는 100조 내겠다. 지 돈이요? 말 장난입니다. 말 장난이야. 그러니까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원칙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경험한 제 경험도 꾸준하게 얘기하면 그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정을 걸어갈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부정한 건 언제든지 지들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말씀 하나도 못. 수고하셨습니다. 예.